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으셨나요? 네, 저희 홍성재 배우님도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안 나오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좀 안 나오시는 건가요? 박수 소리가 작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앉아 계시면 나중에 마이크 드리면서 인사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뭐 저기 감독님들 먼저 이거 두 번째 상영이긴 하실 텐데요. 근데 조금만 앞으로 나가주시면 여기가 너무 어두워갖고요.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먼저 저희 인사 말씀 하고요. 어떤 작품 만드셨는지 관객분들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러브 만든 권형이라고 하고요. 홍성재 배우님이 오신 걸로 아는데 화장실 가신 분들 지금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 만든 연출자 박지은이라고 하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콜의 강호 역으로 나온 이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렁이들에서 나온 역할 맡은 이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렁이들에서 연출을 맡은 가성문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이돌의 포지션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죠. 저희가 뭐 항상 GV 할 때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감독님들께요 먼저 간단하게 작품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작품 만드시게 됐는지 말씀 한번 듣고요. 그리고 바로 관객분들한테 질문 받고 저희 배우님들한테 궁금한 점들도 그때 물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플라스틱 러브는 이제 저 학교 1학년 과제였는데 상대방이 각본을 갖고 각색을 하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출하게 되었는데 나레이션이 많은 시나리오였는데 그냥 그걸 유지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여성이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였는데 이 두 가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래는 성장 드라마였는데 제가 약간 자신이 없어서 멜로를 좋아하는 탓에 멜로로 각색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많은 나레이션도 그렇고 좀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제 취향대로 만들어본 영화입니다. 취향이 통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콜은 졸업 작품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 졸업 작품을 찍으면서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조금 투영해서 좀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됐고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지점부터 해가지고 좀 녹여져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저 영화를 잘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긴 했었는데 늘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졸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처절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요. 이거를 관객들은 모르지만 저 자신만은 알게끔 해가지고 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밌게. 네. 네, 작년 초에 떨리네요. 네, 다시 할게요. 작년 초에 제가 페이스북 보다가 어떤 프랑스 동물보호 단체 직원들이 거지한테 개를 뺏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 뺏는 이유는 그 거지가 개를 이렇게 구걸에 이용한다. 근데 또 그 거지한테는 이 개가 되게 소중한 개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평소에 살아오면서 동물권 그다음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비판 없는 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좀 딜레마를 많이 느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평소에 내가 당연히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좀 그런 딜레마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어떤 동영상 봤던 고민들을 확장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 다 안 풀어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또 이제 세세한 이야기들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 마이크 할게요. 잘 안 풀리 아직 예 항상 뒤에 하시면서 이제 막 시간 없다고 항상 그러시긴 하시는데 아직 없으신가요? 아직 생각이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 플라스틱 러브 하면 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잖아요. 뭐 플라토닉 러브의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 핸드폰 자체는 플라토닉 러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 여기 있는 직업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 어떤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제목과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신 거 여기 조금 더 그 제목에서 사랑이라는 정의들 그런 게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제목을 지을 때 원래는 항상 제목을 먼저 무조건 짓고 영화를 찍는데 이 영화 처음으로 제목을 먼저 못 정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글이 일단 시작이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르를 바꾸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제목을 못 정하고 찍다 보니까 찍을 때도 어려웠고 찍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이거 제목을 대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관점으로 제목을 정해야 하는가. 당연히 관객들이 제목을 알고 영화를 보실 텐데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한글 제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핸드폰이라는 사물이 굳이 손전화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처럼 이 핸드폰의 이야기라면은 외국어 제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의 성질이랑 뭐 사랑 이야기해서 말장난으로 혼자 그냥 편하게 제목도 반대가 많았는데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순하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아까도 말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직하게 쭉 밀고 가시면서 하고 싶으신 일을 이렇게 하시는 연출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아주 저희가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저희가 예, 여기 계시네요.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앞에. 저 누렁이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마지막 장면에서 노인이 자살하는 장면을 넣으셨는데 그 어떤 의미로 넣으신 건가요? 그 영화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잘라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화 내용상 이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집에서 무슨 종이 보잖아요. 거기 막 찾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채권 추심업체 같은 데서 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민등록을 말소가 된 상태에서 그걸 복권하면 다시 빚이 그 가족들한테 가니까 그런 폐가 같은 데서 숨어 살면서 개 잡아서 팔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등록을 찍게 되었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채권 추심 업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 할아버지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제목 얘기 조금 더 궁금해서 누렁이들도 얘기를 이렇게 여쭤보고 싶으면 누렁이는 이제 저희가 식용견 보통 얘기할 때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복수로 하신 게 그런 이유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인물들을 또 그러니까 조금 제목에 관한 게 약간 궁금해서요. 네, 제목이 누렁이들인 이유는 제가 인간들이 이렇게 강아지 사랑하고 동물들 사랑하지만 요크셔 테리어도 있고 뭐 진돗개도 있고 다양하게 급을 매기고 여기 나오는 로트와일러도 있고요. 급을 매겨서 가격을 매기고 그 가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사람한테도 그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이나 이 식용견으로 잡종견이라고 쓰이는 이 누렁이나 어떤 같은 단계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떤 가치 등급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렁이들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또 있으시면요. 예,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 콜을 이제 만드실 때 그 각본을 만드셨잖아요. 그 지금 만드신 영화랑 각본이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으실 때 각본을 그러니까 영화의 외적인 것 때문에 각본을 수정한 일이 있으셨는지랑 또 하나는 그 여기 아까 엔딩 크레딧 봤는데 그 CG가 있다고 하셨는데 CG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거 여쭤봤습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CG는 주등이 들어오는 부분 클로즈업 딱 한 컷 들어가고요. 네. CG는 전문가가 아닌 저희 동기가 그냥 재능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 각본을 하면서 이제 그 시나리오상에서 바뀐 지점은 네.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당일날 이제 섭외가 안 돼가지고요. 그 시나리오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달려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주유소 씬 다음에 이제 화장실 안에서 또 좀 더 긴장감이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못 찍게 되면서 이제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제 수정해서 찍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 콜에 저는 이광욱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영화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캐스팅을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못하겠다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이 콜에서는 강호혁은 이분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 그 두 분께 다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 역을 하실 때 뒤에 가면 이분이 그 굉장히 가볍고 되게 요령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사에 나오는 그 말처럼. 근데 그런 다층적인 연기들을 이제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어떻게 캐스팅하셨나요? 네, 어떻게든 넘기려고 그랬는데 네. 우선은 강욱의 마른 외형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분이 약간 이제 눈두렁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처절하게 보이길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만났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약간 좀 밉상이 아닌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잔머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조금 미운 구석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리고 늘 미성숙한 선택을 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미가 있는 배우랑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 씨를 캐스팅하게 됐고요. 그리고 본능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로 정형화된 연기를 안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얘기를 하면서 저와 닮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라서 그걸로 저도 이제 알게 됐네요. 그 저희 질문 뭐였죠? 이 캐릭터요. 예. 그 캐스팅을 할 때는 참고로 한 8시간 정도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기로 하기 전에요. 좀 지독한 감독이고요. 그리고 논두렁에서는 그때 정말 많이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현장에 갔더니 논에 그때가 11월 정도였는데 물이 찰방찰방 있더라고요. 씩 웃더라고요. 그림이 뭐 이렇게 멋있고 더 처절해진다고. 근데 이제 영화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막 춥다가 때려가지고 그 형이 그 상대 형이 저를 이렇게 눕히고 깔아서 뭉개가지고 저 막 그 상태로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다 젖었거든요, 몸이. 그때부터 이제 처절한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층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힘드셔야 힘드셔야 그리고 저는 이 강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되게 멋있게 본능적인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뭐랄까 미성숙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미성숙한 느낌이 뭐냐면 대리기사 요즘 보면 대리기사가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노가다 이렇게 가서 벽돌 나르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완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한데
대리기사는 진짜 운전만 하면 되는, 그리고 어느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친구는 크게 힘든 일을 안 하고 거기에서 그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그냥 이 대리기사를 한 거고, 거기서 플러스 더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그런 친구 같지만, 사실 누가 봐도 그 이상한 쎄한 아저씨가 뒤에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겁을 먹을,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겁에 대해 잘 모르다가 탁 그게 들이닥쳤을 때 너무 무서워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약간 유아적인, 그리고 그 자기가 대면하게 되는 그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 직자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뭐 약간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 충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표현해야 됐었던 거는 저희 또 배우 우리 누렁이들의 배우님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는 너무 그 배우님께 너무 가혹하게 어떻게 정말 나약한 한 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정의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혹은 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딱 그 배우를 인물을 놓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두 분도 뭐 이렇게 8시간 동안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또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또 두 분이 만들어 가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제가 근래에 봤던 시나리오 중에 제일 글솜씨가 훌륭했던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엄청 힘들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감독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 운동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또한 동물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이를 할 때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덜컥 잡았던 것도 있었고, 좀 시나리오 자체는 준비할 때부터 각오를 하고 들어갔었어서 그런 상황들이 이미 너무 실제적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들이.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도 동물들이 너무 슬프게 울고 이렇게 사람을 단란한 식으로 보는 것도 힘들었고, 뭔가 그런 할아버지의 집에서 그런 흙먼지 날리는 환경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연기적인 것보다는 좀 환경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좀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 하셨었던 것 같고, 네, 그래도 잘 지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요? 농담이고요. 저는 캐스팅을 한 이유는 일단은 외연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마음에 이 캐릭터와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고, 후보군에 올라왔던 여러 이 캐릭터들의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SNS를 찾아보는데 개사진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태경 배우님이랑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도 후회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누렁이 배우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이 할아버지를 대할 때 어떤 연민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의무로서 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실 때 되게 그 안에서 혼란을 많이 겪는 인물인 것 같은데, 연기를 실제로 하실 때는 어떤 점에 더 주안점을 둬서 연기를 하셨는지 좀. 일단 후반부로 갈 때는 이제 나온이가 할아버지를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조금 더 할아버지와 나온이와 연대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좀 영화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래서 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온이처럼 행동을 완전히 100% 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충분히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를 연민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외면해 버리니까 오히려 더 내가 더 약간 정의롭게 이렇게 되게 되는, 더 나서게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할아버지한테 더 챙겨주는 그런 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요. 예, 저기 가운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콜 만드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되게 재밌게 봤고요. 혹시 콜 찍으시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또 뜻대로 되진 않네요. 제발 질문하시지 말기를 제가 바랬었는데 질문을 제가 받았고요. 네.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장면은 그 주유소에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나 이대로는 못 보내 할 때에 그 장면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재밌게 찍으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네. 이를 살짝 이렇게 안무신 것 같은 느낌이 타시겠죠? 저희 그냥 기분 탓이겠죠? 저희 권한 감독님 아까 잠깐 나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제일 궁금하고 제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그 나레이션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사물의 시점에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쓰면서 그게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니까 사물이 나레이터가 되면서 쓰는 그 이야기들 관점 자체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근데 이런 상상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을 이런 사물의 입장에서 하시기로 한 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시작점들 뭐 이런 거. 나레이션이 있는 이제 영화를 찍기로 결정하면서 제일 고민이었던 게 이제 나레이션이 영화 속에 많은 게 너무 설명적이라는 제 약간 선입견이 있었어요. 애당초에. 그래서 나레이션을 가장 필요한 부분에만 넣자고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에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림만 있게 되고 그리고 막상 나레이션을 생각하고 영화를 찍었지만 찍고 나서 이제 사실은 대본보다 이제 ADR 하면서 새로 생긴 대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되게 사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생각은 사실 빨리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스토커 같고 약간 변태적인 측면이 강해 보여서 이거를 앵글도 그런데 나레이션까지 너무 막 그녀를 묘사하는 것처럼 가게 되면 불쾌감을 나타낼 것 같아서 사물의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짝사랑을 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게 가장 컸고 뭐 영화 결말에서 뭐 어쩔 수 없게 물론 핸드폰이 뭐 사람이랑 핸드폰이 원하는 사랑을 이룰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에 체념하는 정도의 짝사랑을 하는 뭐 사람 인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핸드폰에 애정이 있어서 저는 크레딧 첫 번째 핸드폰을 넣긴 했는데 네. 사물이라기보다는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희 깨알처럼 그 아이폰에 관한 이 수주를 약간 할 때 네, 저는 거기서 혼자 괜히 터졌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손 드신 거죠? 네. 저기 계십니다. 저희
저희 자원활동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박수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은수가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환하게 웃었는지 궁금해요. 그 장면이요? 네. 뭐 그냥 농담 먼저 얘기하면은 그 장면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저랑 배우랑 같이 장난치다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랑 연결 잡기 전에 이제 같이 그냥 장난치다가 찍었는데, 그때 환하게 웃어서 사실 옆에 보면 그 라인 돌돌이가 나와 있는데 그냥 썼어요. 그래서 환하게 나온 거고요. 그 장면에서 약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안 찾았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는 찾았다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 영화를 처음 찍으면서부터 직업 여성이 어쨌든 그러니까 주인공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갖고 되게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약간 직업적인 윤리관을 대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중고 거래라는 약간 자기 과거를 다 지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방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을 설정했었고, 뭐 되게 설명이 길었는데 그냥 전 진정한 사랑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재 배우님이 그 중고거래남으로 네네.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배우님하고도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진 역할이다라고 혹시 얘기를 이렇게 하셨나요? 성재 배우님이랑은 이제 전작품을 같이 했어서 친분이 있었는데,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촬영 날짜를 먼저 말한 다음에 일단 여기서 보자 해서 전날 한 이틀 전쯤 시나리오를 보냈어요. 왜냐면은 시나리오도 보내고 전날 이제 배우랑 같이 미팅을 한 번 했는데, 중고거래 장면이 사실 되게 제가 시나리오를 못 써갖고 마가 많이 떴는데, 이제 수연 배우님이랑 성재 배우님 둘이 거의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마가 많이 사라졌고, 이제 성재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짝사랑하던 은수를 떠나보내야 되는 상대방인 건데, 관객이 봤을 때 호감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저희 그 감독님들께 두 번째 상영 두 분은 이제 첫 번째 만나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관객과 만나시는 감독님도 계신데요. 소감 말씀도 좀 듣도록 하고, 저희가 또 이 박지은 감독님은 여기 저희 이번에 단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셨어요, 작품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여러 편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을 배우님의 덕도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딱 선정이 됐었던 건데요. 이 박지은 감독님의 또 이 착이 얼마나 또 많은 시나리오와 작품들을 쟁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 분의 어떤 다음 계획도 듣고 인사말도 좀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여름에 개봉하는 연상호 감독님의 염력이라는 작품에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개봉하면 사실 지금 찍고 싶은 단편 시나리오는 있는데 너무 찍고 싶은데 사실 자신이 없어서 이제 준비를만 엄청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뽑아주시면은 내년에 틀고요. 아니면은 어디든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내년까지 꼭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에 워크숍으로 좀 한 달에 한 편씩 찍었던 것 같은데요. 한두 달에 한 편씩 찍어서 한 4편 정도, 4-5편 찍었던 것 같고요. 그 작품들이 조금 빛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장편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이 와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고 토할 것 같은데 다행히 토 안 해가지고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는데 마음에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쓰고 있고, 제가 또 가시니까 특이한 성이라서 어디 가서 사기를 잘 못 치거든요.
언젠가 영화관에 가신 감독이 이렇게 나오면 아 그때 그 새끼였구나 하시고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경 배우님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독립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익숙하신 너무 사랑을 많이 저희가 사랑하는 배우님이신데요. 또 어떤 작품 저희가 가장 또 빨리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한 게 거의 바닥이 나서 영화제에 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또 희망하면서 올해도 작년만큼 또 열심히 활동해서 내년에 또 올해 하반기나 이제 내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얼굴로 또 좋은 연기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평일에 5시에 이렇게 극장에 오셔가지고 부천까지 오셔가지고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내년에 또 다시 꼭 저희 이 극장에서 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좋은 작품과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